일본에서는 종종 인류 역사상 본 적 없는 예능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일본 예능을 접한 전 세계 사람들은 대부분 경악하며 TV를 꺼버리는데요. 상식 이하 수준으로 더럽고 역겹기 때문입니다. 많은 일본 예능을 보다 보면 일본은 여자를 가지고 놀 생각밖에 안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한국의 예능 및 방송 컨텐츠를 보면 눈과 귀가 정화된다며 갈수록 한국의 미디어만 찾고 있는 상황이죠. 일본 예능 수준이 어느 정도이길래 질색을 하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는 기상천외한 예능들이 참 많은데요. 소개해드릴 것은 전력주자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진행 방식인데 일단 러닝타임이 1분에서 2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1분, 2분 동안 뭘 한다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출연자는 단 한 명의 여성입니다. 장소는 높은 언덕이 있는 동네죠. 총성이 울리면 여성 출연자는 빠르게 달립니다. 다 뛰고 나면 출연자가 웃는 것으로 방송이 끝나는데 이게 전부입니다. 이 예능을 본 외국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뭘 보고 재밌어 하라는 건지 도저히 포인트를 짚어내지 못한 것이죠. 보는 사람이 없어 1회 만에 폐지할 것 같은 이 프로그램은 일본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했는데 2022년 5월까지도 방영되고 있죠.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는 이유가 밝혀지자 인터넷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성 출연자가 뜰 때 가슴이 흔들리는 모습과 치마가 펄럭거리는 모습, 한바탕 뜀박질을 한 뒤 헐떡거리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인데요. 이유를 알고 보니 이름만 예능이지 AV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평범한 성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지만 일본에선 이것이 보편적인 감성입니다. 아무리 일본이라도 설마 그러겠냐 하던 사람들도 일본인 시청자들이 남긴 후기를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히라타 유카시나 마스다 에리나 씨를 시작으로 풍성한 가슴이 흔들리는 모습이 매력적입니다. 유카타에게다 차림을 한 하네다 미카 씨의 새끼, 크리스티나 씨와 아마노 에리 씨의 보폭의 크기, 이토 에미 씨의 힘찬 허벅지 움직임도 훌륭하네요. 개인적으로는 하마다 아사키 씨가 가장 인상적입니다. 허벅지를 높이 올리고 팔은 날카롭고 깔끔하게 흔들며 섬뜩한 리듬으로 타닥타닥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육상 경험자만의 달리기에 홀딱 반했습니다. 히지이 미카 씨의 달리기에도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아쉬운 것은 언덕에 대한 설명이 달리기 도중 나와서 달리는 모습이 끊어진다는 것과 출연자가 다 달린 뒤 숨가빠하는 장면이 짧다는 것일까요? 가히 충격적인 감상문인데요. 그래도 전력주자는 대놓고 선정적이지는 않은데 그야말로 AV를 방불케 하는 예능도 어마어마합니다. 한 여성이 카메라 앞으로 다가오더니 이런 자세를 취합니다. 옆에 있던 남성 패널이 중요 부위를 부채로 때려 쓰러뜨리죠. 모닝파이 마마라는 예능은 컨셉 자체가 정신이 나가버릴 정도인데요. 여성 출연자가 자는 척을 하고 잠꼬대를 하면서 엄청나게 귀여운 척을 해야 합니다. 그런 여성 출연자를 남성 출연자가 깨우는 방식인데요. 깨우면서 옷을 벗긴다는 것이 기상천외합니다. 방송 중 여성은 코맹맹이 소리를 내며 싫다고 칭얼거리죠. 그러다 갑자기 남성이 여성의 얼굴에 생크림을 묻힙니다. 거기다 물풍선을 터뜨려 여성의 얼굴과 몸을 젖게 만드는 장면도 계속 나오는데요. 이 예능을 본 일본 시청자들은 재밌다고 웃거나 무척 재밌어하는 반응입니다. 컨셉부터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을 장난감 취급하는 성의식 수준이 고스란히 보이죠. 어느 예능에서는 성인 남성과 여자 중학생이 젖병에 우유를 담아 마시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양권에서는 어린 소년 소녀에 대해 흑심을 품는 거나 성적 대상화하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기 때문에 성인 여성들이 아기 흉내를 내는 것을 보기 힘들어합니다. 일본은 성숙한 여성보다 어리숙하고 어린 여성을 선호하는 취향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일본의 인기 배우가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한 40대 남성은 미성년자들에게 자신과 관계를 맺으면 7만 엔, 동영상 촬영을 하게 해주면 30만 엔을 주겠다며 꼬드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유독 일본에서 미성년자 대상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요. 일본은 의외로 성인과 미성년자의 접촉이 불법이기 때문에 성인 여성에게 어린 소녀처럼 행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를 알게 된 해외의 방송사들은 수입했던 일본 예능 프로그램을 송출하지 않기로 했고 앞으로도 일본 방송의 수입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본에는 대부분 여성을 그야말로 가지고 노는 듯한 방송이 많고 그게 아니라도 굉장히 수준 떨어지는 저질 개그를 선보여 일본이 정말 선진국이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반면 한국 예능 프로그램들은 소재도 참신하고 재미도 있어 전 세계 시청자들이 즐겨보는데요. 해외 누리꾼들은 가장 재미있는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의논합니다. 나는 너네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한국 3대 버라이어티 쇼를 알고 싶어. 나는 무한도전, 나 혼자 산다, 런닝맨이야. 아는 형님, 신서유기, 대탈출이야. 이제부터 런닝맨을 봐야지. 몇 편 보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 윤식당, 하트시그널, 더 지니어스 등 수많은 네티즌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얘기했는데요. 한국 예능이 전 세계에서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각국의 방송사들은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포맷을 수입해갔습니다. 런닝맨은 예전부터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는데요. 중국에서 달려라 형제로 제작되었고 1박 2일은 양천일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빠 어디가는 빠빠추날로 만들어졌는데 시청률 1%만 나와도 대박인 중국에서 5%의 시청률을 기록했죠. 이외에도 중국에서 나는 가수다, 냉장고를 부탁해, 무한도전 등의 예능이 새로 만들어져 대부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꽃보다 할배는 미국에서 배럴레이트된 네버로 로컬라이징 되었는데요. MBC에서 방영된 시즌1은 매회 동시간 시청률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이에 시즌2까지 무리 없이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 러시아, 이스라엘, 태국, 터키, 이탈리아 등 총 1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리메이크되었죠. 심지어 복면가왕은 50여 개국에 포맷을 수출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현재 한국 예능은 아시아 국가는 물론이고 미국, 유럽까지 포맷이 수출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국가로의 포맷 수출은 글로벌하고 보편적인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것으로 매우 뜻깊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시청자들은 어떤 이유로 한국 예능을 좋아하는 것일까요? 일단 일본 예능처럼 19금 코드를 넣지 않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습니다. 아이들도 즐길 수 있을 만큼 건전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또 다른 요인은 소재의 신선함과 정서의 교감이 있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하는 큰 축은 재미와 감동인데 한국 예능은 그 두 가지를 조화롭게 충족시켰다는 평가인데요. 그래서 한국 예능이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일본 예능처럼 원초적이거나 저질스럽지 않고 교양 있는 패널들이 등장하며 프로그램 자체의 짜임새가 탄탄한 점도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점이죠. 예능 포맷의 다양성도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면가왕, 너의 목소리가 보여 등의 포맷을 수입한 폭스 계열 제작사 FA의 수장 롭 웨이드는 한국 콘텐츠는 한국에는 창조적인 에너지가 있고 온갖 미디어에서 위험을 감수한다. 영화나 드라마, 예능도 상관없다. 큰 유럽 시장이든지 미국 시장이든지 서양은 위험을 감수하는 걸 두려워한다면서 세상엔 창의성이 활발한 곳이 있는데 지금은 한국이 그런 곳 중 하나라고 짚었습니다. FA의 제작자 크레이크 플리스티스 역시 이에 동의했는데요. 그는 다른 나라들과 지역들에서 한국은 이미 실적을 냈다. 모든 나라가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 한국 프로그램엔 비밀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위험을 감수하고 남들과 달라지는 거고 그런 면에서 한국은 성공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에 일본은 K-팝, 한드에 이어 한국 예능 붐이 왔다는 제목의 칼럼을 써내며 일본 네티즌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해당 칼럼을 접한 일본인들은 과거 일본의 것을 현대풍으로 베낀 것 같은데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과장되고 감정적이라고 할까? 히스테릭한 느낌이 강해서 볼 마음이 안 생긴다. 주기적으로 한국 프로그램 추천 글이 올라오는데 정말 유행하고 있는 거 맞아? 솔직히 이렇게 떠들어도 한국에 관심 없는 사람은 관심도 없어 라고 애써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비참했는데요. 일본 예능은 일본인들만 보고 어쩌다 접한 외국인들은 채널을 돌려버리지만 한국 예능은 전 세계 사람들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일본인들조차 한류의 매력을 알아보고 한국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는데요. 온 세상이 한국을 찾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때도 된 것 같지만 그들은 여전히 일본이 최고라며 애써 정신승리하고 있죠. K-팝, 드라마에 이어 예능까지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지금 전 세계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작해 일본과의 격차를 더욱 크게 벌려주길 기대합니다.